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2021년 6월 5일에 치러진 지방직 서울시 9급 한국사 총평 및 해설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 풀자고 내가 아침마다 생방 라이브로 동영 모의고사 그렇게 풀어드렸나? 출제위원님들 대체 이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내신 거죠? 아니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너무 쉽게 출제되는 한능검 시험 문제 같았습니다. 이야 참. 총평을 먼저 하자면 난이도 전체 난이도를 하하도 저 이렇게 한국사 해설 강의하면서 연분 구등법에 입각하면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니까 제가 난이도도 9등급으로 쪼갰단 말이죠. 근데 하하도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20문제 중에 난이도 상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게 중도 이것도 만약에 상중 하로 쪼개면 거의 중하 수준이에요. 간신히 그냥 그래 너무 중 문제가 없고 너무 난이도 하라고 하면 좀 우울할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럼 합격 점수는 몇 점? 아니 몇 점이면 몇 점입니까? 제 주변에 지금 100점 다 100점입니다. 모두 100점입니다. 하나 틀리면 억울할 정도. 보통 아무리 쉬워도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니까 95에서 100점을 합격 점수라고 줘야 되니까 그러면 97.5?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대체? 그냥 중학교 3학년 딱 내신 수준 문제 정도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급 시험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거의 공무원 시험은 9급 4월달에 시험 보는 국가직과 6월달에 시험 보는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이제 소방직도 있고 뭐 기상직도 있고 뭐 다들 합니다만 중요한 건 시험지가 이렇게 기출되게 되면 이제 두꺼운 이론서가 과연 필요한가요? 한 번쯤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 방법도 또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풀지 못하는 내용을 내가 하나 알아서 하나 더 맞는 것보다도 남들도 풀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 정말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배분 보시면 선사, 고대, 중세, 고려가 조금 많이 나왔고 조선이 조금 적게 출제되긴 했고 근현대사를 7문제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뭐냐면 원래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시대순으로 문제를 나열하지 않고 막 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13번까지인가 정근대사가 쭉 나오고 그 다음 근현대사 7문제가 나오는 기본적으로 정근대사와 근현대사는 앞뒤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문제 구성도 크게 의미는 없죠. 어차피 지방직 시험은 보기 자료를 거의 대부분 줍니다. 근데 사료가 이렇게 있었고 자료지 시험까지 그러니까 그냥 막 뭐 아닌 거 고르시오 이런 막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너무 할 정도로 쉬웠다. 그래서 이제 20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풀면서도 순간순간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해설 강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은력. 실은 은력이라는 단어만 보고도 그냥 부여하고 끝나지 않나요? 우제전법, 사조목의법, 순장의 풍습, 은력 사용, 형사치수제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제천행사 이야기 있고 이게 용고라는 힌트를 또 주면 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론 두 번째 자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흰옷을 숭상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가죽신을 신고 이건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 해드렸는데 누가 봐도 부여니까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1번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무덤. 자 시체감회장과 골장과 가족 공동무덤 이건 옥저니까 아주 쉬운 선지고 읍군 삼노 여러분 옥저와 동해가 읍군과 삼노에 의해 다스려졌고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부여, 왕이 나온 부족이 있으면 나머지 4곳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짐승의 이름을 가진 부족장이 다스렸다. 이 지역을 사출도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부여와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였죠. 그러니까 5개 부족 연맹체니까 왕, 나머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다스렸다.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사만. 와, 이건 난이도 당연히 하 드리는 거 할 말 없죠? 다음 문제. 그 다음 가나라에 대한 설명 북쪽 구지에서 이상 구지가 이건 문제야 또 왜냐면 국어 시간에 구지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김수로왕 나옵니다. 그럼 가는 뭐야? 가야야. 가야 중에는 정확하게 금강가야야. 시험지가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이게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그렇게만 기출해줬어도 내가 그럴 수 있었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철 수출하였다. 낭랑과 외 사이에서 철을 가지고 중개무역했다. 가야 문제를 이렇게 쉽게 줘버린 거죠. 박씨, 석씨, 김씨가 여기는 박혁거회, 여기는 석탈해, 여기는 김알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도 신라죠. 더구나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신라 지배자 명칭을 뭐라고 해? 빨리 이사금. 이사금은 연맹왕 때 지배자고 왕이라는 칭호를 왕칭호 쓰기 전에 내물왕 때부터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썼고 마리깐 때부터 중앙집권 국가였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이거 이사금 시대입니다. 경당 설치했다. 고구려 장수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지금 나라만 찾는 거니까 정삼회의. 아니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의, 신라 화백회의. 와 이게 진짜 이래도 이게 중학교 내신 수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난이도 하 맞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 고려시대 중서문화fun과 중촌의 고위 관료들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와 이거 진짜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귀족 회의 기구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고려 같으면 3, 4가 단순 회계 기구고 그 다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상서성 밑에 6부가 딸려 있고 어사대가 감찰기구라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것도 그냥 선물 문제였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라. 건국초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켜 뭐를 견제하고 송과 친선관계를 맺었다. 잠깐만 발해를 멸망시킨 어떤 나라를 견제해? 아니 만부교 사건 알 거 아닙니까? 고려 태조 왕건은 대거란 강경 정책을 펼쳤죠. 그럼 지금 가는 거란이야. 요 나라야.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했다. 거란의 1차 침략입니까? 2차 침략입니까? 3차입니까? 2차 침략이죠. 양규가 선전했던 현종 1년에 1010년. 그래서 지금 거란 고르는 문제인데 선지 1번이 거란, 2번이 여진, 고려의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돌려줬죠? 다루같이 배치했다. 몽고. 이게 대외관계를 이렇게 쉽게 출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쌍성 총관부를 두어 천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이것도 역시 원간석기에 쌍성 총관부를 두었고 천령 이북의 땅을 지배했으나 공민왕이 천령 이북을 수복했죠. 훗날 명이 다시 이 지역을 통치하겠다고 천령 위 설치를 통보하기도 하죠. 솔직히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 무릎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시는 오품 이하일 때는 뭐과 뭐의 서경을 고려하여 발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서경이란 말 알죠? 고려 대간. 고려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조선의 대간은 사간원과 사헌부. 이들은 각각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이 있는데 고려시대 대간들은 모든 관료들에게 서경권을 행했던 반면에 조선의 대간들은 오품 이하의 관료들에게만 서경권을 행한다. 그럼 당연히 이 서경을 행하는 관료는 사간원과 뭐겠습니까? 사헌부죠.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난이도를 하나 드릴 수밖에 없죠. 교서관은 궁중 인쇄를 담당합니다. 교서관에서 왕의 교서를 담당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왕의 교서를 담당하는 건 예문관이야. 승문원 외교를 담당합니다.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속사, 소가문 몇 개 여기에 장례원이나 상서원 정도 추가하면 참 괜찮겠네. 되나? 아유. 5번. 다음 문제. 밑줄친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홀해. 서세 반려와 같아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술. 이 사료는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의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사례를 이야기하려는 건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가 왕에게 아뢰었는데 보니까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했다. 이거는 신라의 김춘추란 말이죠. 김춘추하고 도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가 연개소문이라는 건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했다는 것도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모르면 진짜 한국사 공부 엉망을 한 거지. 느낌상 바로 2번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을지문덕인데 자 좋아요. 을지문덕도 도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우중문에게 시를 썼잖아. 여수장 우중문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 지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을지문덕이 노자의 도덕경을 읽었구나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을지문덕이 당나라로부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을지문덕은 수나라와 전쟁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또 을지문덕은 정답일 수가 없죠. 남진 정책을 추진해 한성을 점령했다. 이건 장수왕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정답 느낌상이. 그래 처음으로 난이도 중짜리. 됐죠? 다음 문제. 가위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누가 귀산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도 5개가 있으니 첫째는 세속오기 이야기 나왔어. 가는 누구예요? 원광법사.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 일체유심조, 일심, 원요. 그 다음 화엄사상연구,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 다른 설명 가능해요? 의상이 당에 유학 갔다 와서 해동 화엄종을 창시하고 막 이런 이야기 다 해야 돼. 왕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썼던 누굽니까? 원광이죠. 원광의 걸사표입니다. 인도를 여행해 왕어천 축전을 썼다. 해초.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많이 올렸습니까?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 그냥 중2 내신, 중3 내신 진짜입니다. 다음 문제. 가나에 들어갈 이름을 바르게 연결해라. 누구는 북하기를 저술했다. 젠장, 실학자를 이렇게 쉽게 내면 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박제가 그럼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네. 아무리면 북하기 그랬는데 박지원인가 하는 친구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1번하고 2번은 버립시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동역사야. 내가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의의 연려실 기술은 그 역사서와 관련된 문장 자체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모두 암기하시라.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우리 역사를 체계화했다. 이의의 연려실 기술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백과사전시고 나열했다.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외국 자료를 인용해 우리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럼 누가 봐도 이거 한치훈의 해동역사 아닙니까? 전 아니도 이거 하드립니다. 설마 해동역사 한치훈인지 몰랐다 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다음 문제. 다음 사건을 이걸 난이도를 중을 줘야 되는 이 비극.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정변이에요. 1170년하고 연도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럼 무신정변 이후에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했겠죠. 아니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 순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최후까지. 그 다음 무신직공기에 하여간 가가 무신정변이고 나보다 빠르고 충주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게 맞섰다. 몽고가 침략했던 건 최후 때죠. 이건 최충원 이야기 나왔고 여긴 최후 때니까 당연히 가나 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거는 무신정변 전이잖아.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이난 묘청이난 그 다음 무신정변 12세기 짠짠짠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야? 라가 이렇게 가야죠. 정답. 이걸 난이도를 중 드리는 이 비극.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로. 다음.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는 4만 3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나는 후덕이 순조로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추나추동 4계절의 중간달에 12상 머물러서 나라를 안녕케 하라. 가지역.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 왜냐면 왕건이 후뇨 10조에서 서경 길진이 왕은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왕은 추나추동 4계절의 중간달에가 10일 이상 100일 이상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4만의 3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뤘다. 왕건 같아. 왕건이 왜 서경을 중시했는지는 설명해 드렸죠. 아니 왕건이 궁의 부하였던 시기에 궁의 명을 받들고 서경을 직접 취한 게 자신이잖아. 자기가 사만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마다 다 호족들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서경만 호족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 수도 개경과 바로 저 서경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중시하는 과정에서 서경 길진이 왕을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서경의 행정 기능을 분산시키는 분사제도까지 시행했던 게 바로 왕건이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보기 자료가 까다로웠는데 한번 그래 가볼게요. 대장도감이 설치돼서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던 건 강화도죠. 아무려면 왕건이 강화도를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고 여기서 선생님 당군 왕건께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 가서 제도 올리고 막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가신 분은 없으시겠죠.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운동, 신앙결사운동, 순천 송광사입니다. 순천입니다. 전라도. 망이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하였다. 공주 명학수어죠. 공주죠, 공주.
이 공주 명학소가 망소인한 이후에 충순현로 승격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어야 하고,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 두었다. 제가 생각할 때 20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이 10번 문제 같았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령부는 자비령 이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령부는 지금 언제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원고가 쌍성총관부를 처음 설치하고 그 다음 동령부 설치하고 그 다음 탐나총관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동령부와 탐나총관부는 누가 찾습니까? 충렬왕이 되찾죠. 그리고 다시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되찾습니다. 그럼 여기가 쌍성총관부 천령이북이고 이쪽이 동령부예요. 그리고 여기 제주도가 탐나총관부야. 여기는 천령이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자비령이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평안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바로 위에 황해도 일부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동령부입니다. 그런데 그 동령부 본부가 바로 어디에 있었다? 서경에 있었다. 이 문장 하나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하나 틀렸다 그러면 10번을 틀리셨으면 그래? 조금 그럴 수 있었겠다. 왜? 서경에 동령부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수험학설 공부하면서 서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왕건이 서경을 중시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강화도, 송강사, 강진, 여기 공주는 죽었다 깨나도 아니니까 느낌상 이렇게 갔어야죠. 제가 20문제 중에 하나 틀렸으면 10번. 됐나요? 오케이. 10번은 난이도 중. 그래도 난이도 제가 상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11번. 다음 내용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보기 자료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진 삼국사기 표.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기전체잖아요. 기전체다 보니까 봉기, 세가, 열전, 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물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세가는 없죠. 그래서 그 진 삼국사기 표로 원래 보기 자료로 많이 출제되는데 6.25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실 이를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중국 역사서에 우와 이거 기전체잖아요. 나도 이렇게 기전체로 쓰겠다는 거지. 빠진 부분이 많은 이런 까닭이 임금의 성가, 왁, 신하의 충가, 사학,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걸 이런 이야기들 아무래도 유교적 합리사관의 입각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김부식 삼국사기의 진 삼국사기 표입니다. 인종에게 바치는 표이기 때문에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난이도를 중을 드렸습니다. 절대 상은 아닙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했다. 이거는 일련의 삼국유사죠. 아무리 봐도 여기 내용 어디에 불교 신화 이야기가 어디 있고 설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단군조선 그럼 삼국유사인데 통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 맞겠네. 왜? 동국통감은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 그리고 원래 고려사가 기전체로 쓰여졌다가 고려사 전료가 편전체로 쓰여지죠. 고려사 전료가 완성이 되자 세조가 이파 등에게 명해서 고려 이전의 역사를 써라. 그게 삼국사 전료죠. 그래서 완성된 고려사 전료와 막 완성된 삼국사 전료를 통합해서 서거정이 그 역사서를 통합해서 만든 게 동국통감이죠. 성종 때잖아. 최초의 통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차라리 이쪽은 동국통감이 정답에 가까울 것 같고요.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여러분 이게 국사 아닙니까? 거칠부의 국사. 고흥의 서기는 근초광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국사 전해져야 안 전해져요? 전해지지 않는데 이렇게 글로 존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4번을 죽었다 깨나도 체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유교적 합리사관의 입각에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정답은 삼국사기니까 2번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10번하고 11번이 살짝 까다로웠어. 그래서 아까 95에서 100 합격 점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95점 맞았으면 합격 점수입니다. 근데 대신 90 이하 점수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쉬워지는지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 했으나 끝내 못하고 죽었어. 바다의 용이 되었어. 뒤를 이어 즉위한 그 다음 신문왕인 거 알고 계시고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 가문사에 석탑 2개를 세웠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똑같은 모양의 탑이 2개 있어서 쌍탑 형태다. 제가 이 가문사지 석탑하고 문무하고 신문왕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드렸습니까? 신문왕 때 가문사지 석탑은 삼국 통일의 위대한 기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탑이다. 그렇게도 설명하지요.
신문왕에 대한 설명, 건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법흥왕이죠. 여러분, 연호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게 건원이면 법흥왕이고 건흥이면 발의 선왕이고 자 뒤에 건양이 나오면 을미기역입니다. 국학 설립에 유학을 교육했다. 정답 2번 가야죠.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성덕왕이죠. 성덕왕이 정전을 지급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영농을 육성했다. 그러면서 중대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되었으면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니까 이런 문제 난이도 하 드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됐죠? 다음 문제. 더 큰 힌트가 또 나오나? 문부대 안 나오구나. 오케이. 밑줄 치는 왕의 제2기간 계속 쉽게 출제됩니다. 왕 물어보고 인물 물어봐요.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했는데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 규정. 우와. 동학이 창시됐대. 동학은 1860년에 창시돼요. 1863년에 대용군이 집권하기 시작했다는 건 고종이 왕이 되었다면 이때는 철종이었다는 거 아니야. 이때 고종이 왕 되는 해니까 이건 철종이고요. 대전 회통 조금 헷갈리라고 출제했네. 대전 회통은 대원군이죠. 정조 때 법전은 뭡니까? 대전 통편이죠. 신의 통공이 시행되었다. 금난 정권이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 정권이 철폐되었다. 통공정책이라고도 하죠. 홍경래 은환이 발생했다. 홍경래 은환은 1811년이고 순조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정 중에 정근대사 연도 암기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만 19세기부터는 연도를 조금 강조하죠. 그러니까 유의하시고 다음 문제. 계속 인물이야.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 아니 대원군 업적을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수립하고 2년 후인 1899년에 만들어진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보아야죠. 그리고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있죠. 아휴, 완전 난이도 하죠. 갑신정병이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등이죠. 황중산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건 2차 후신사 김홍집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 가단체, 탑골공원. 우리가 수험학사 공부할 때 탑골공원이 시험에 출제되면 거의 3.1운동일 확률이 높고 바로 현재 지금 이 탑골공원에 세조가 만들었던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을 해서 3.1운동이네. 이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3.1운동이 1919년이고 바로 그 직후에 같은 해 1919년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해서 뭐가 수립됩니까? 임시정부가 수립통합되는 거죠.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좀 어렵게 나왔다. 대동단결선언. 저기 북경에서 만들어진 신한혁명당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 이래야 공무원 시험이지. 얘는 1915년에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상해에 와서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일단 임시정부하고 대동단결선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여러분 국내외의 연락을 위해 비밀행정조직망인 연통제도 만들고 교통기관인 교통국도 만든다. 대표적인 교통국이 만주에 이륙양행이 있고 부산에 백산상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또 너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남만주 삼원부에서 신민회 남만주 삼원부의 신민회와 이회영, 이상용 일가가 남만주 삼원부의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죠. 거기 주민단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가고 경학사가 이끌었던 게 신흥강습소고 이게 신흥중학, 신흥무관학교로 변하기 때문에 이건 남만주 삼원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임시정부와 관련이 없죠.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1923년 새해 벽두에 의열단원들에게 선물로 준 그리고 바로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되더라. 진짜 너무 쉬웠습니다. 가시기.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병재병, 오신척, 병인양요, 병인박해,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트 돌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지금 보니까 제너럴셔먼호 사건 그리고 미국이 광송보를 점령했다.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건 병인양요나 아니면 오페트 돌굴 미국 사건. 여러분 지금 1800년도를 다 써드려야 됩니까? 66년, 68년,
71년, 71년인데 너무하잖아 여기.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했대. 1895년 갑오 2차 개혁됩니다. 갑오년은 1895년이지만 홍범 14조가 반포되거나 혹은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건 1894년 11월에 갑오 2차 개혁이 시작돼서 1895년에 발표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강화도 지역 체결하기 직전 1년 전에 운요 사건을 배경이고 오페레트 정답 나왔네요. 와 진짜 이건 초등 6학년. 이모굴라는 82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근현대사는 제가 연도싸움이라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진짜 난이도 완전히 핫타치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밑줄 친 이 단체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씨, 끝났다. 27년 이 단체 그럼 신간에 말고 더 있을까요? 조선 노농총동맹이 27년에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분화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내용상 봐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최린, 최남선, 이광수 이 새끼들 배제하고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자 정오에서는 나왔죠. 그냥 신간에. 신간에 보기자도 이렇게 쉽게 줬습니다. 근데 신간에는 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문을 닫죠. 근데 조선물산장려를 어떻게 조직하나? 평양물산장려가 회사령 철폐를 배경으로 조만식이 평양에서 1920년에 만들고 관세 철폐를 배경으로 1923년에 조선물산장려가 만들어지는데 시기 문제로도 안 맞죠. 여러분 이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실력 양성 운동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20년대 초반이죠. 2차 조선교육령이 22년에 발표되면서 22년에 4년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니까 기존의 이상재 선생님이 조선교육회를 이끌고 있다가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까지 만들고 1천만 이런 식이라는 구호와 함께 4년제 대학을 만들려고 했다가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만들어버리면서 실패했던 운동이니까 거의 시기 22년, 23년 이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브나로드 운동 30년대 초반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29년부터 34년까지 이런 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브나로드 운동과 문자보급 운동은 193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실력 양성 운동인 거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신간회랑 직접 관련이 없고 신간회가 29년에 광주학생 운동을 지원했고 29년에 갑산 화전민 사건 조사했고 29년에 원산 총파업 지원했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간회로 치면 또 아주 쉽게 나왔죠.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신간회가 있고 60만 세가 있고 광주학생 운동이 있으면 60만 세 운동은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끼쳤고 신간회는 광주학생 운동 동맹유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됐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신간회가 광주학생 운동을 알리기 위해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그 대회 자체는 실패합니다. 오케이? 역시 나이도 중 드렸습니다. 이게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간이 아니면 뭐야? 정우에서는 비록 부르주아적 성질을 띠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자들에 한해서 연대할 수 있다는 정우의 선을 몰라요? 신간인데 정답이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했다. 와. 근데 이게 난이도 중이야. 보기 자료만 더럽게 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 정부는 대표자로 한국왕조 및 탄명에 통감을 뒀다. 을사주약무이네. 통감은 전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을사주고 외교 걸 빼앗겼습니다. 더군다나 통감의 지하에 중매 제 한국 일본 영사에 속했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조약은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총독부는 1910년 나라 빼앗기고 여기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만들어지는데 통감부가 국권 피탈 당하면서 총독부로 명칭이 바뀌죠. 3대 통감이었던 테라우치가 1대 총독이 되는 거고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헤이그 특사 사건 자체가 1907년인데 이것 직후에 일제 강요로 체결됐으면 한일 신협약이죠. 한일 신협약이고 다른 말로 정미조약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때 군대에 산대고 이때 통감이 임명한 각 부서의 일본인 차관들이 임명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있다. 여러분 방공령에 대한 합의는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지방 간의 권한으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지역의 부속조약인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 내용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양국의 무제한 유출 내용에 우리가 태클을 걸어서 83년에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조일통상장정 개정 제37조에 얻었죠. 대신 일본 정부에 미리 통보한다. 일본 상인에게도 한 달 전에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방공령은 1889년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었는데 한 달 전에 통보한다는 그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렇게 설명해야 공무원 한국사 해설 강의 하는 것 같네.
이제 근데 누가 뭐래도 을사조약문이니까 정답은 또 너무 쉬웠어요. 갑자기 조일통상 장정 개정이 나오고 정미조약 이야기가 나오고 한일 병합조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국어적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통감이란 힌트도 주어졌고 역시 이런 걸 난이도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난이도 하죠. 하여도 할 말 없지요. 다음 문제. 가에 대한 설명. 모스크바 3국 예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야 되는데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가 제장 5년간 신탁 통치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 줄여서 미소 공의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합의에 따라 46년 3월에서 미소 공의가 개최됐고 이게 이제 5월에 휴회가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가 있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그래서 결렬되고 와 젠장. 아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주는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여운형이 해방되자마자 만드는 건데 건준이 미소공유보다 훨씬 앞에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헌법은 48년 50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헌한 건데 역시 이것도 시기적으로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유엔 감시회 총선거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죠.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하기로 했지요.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와서 인구조사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인구조사 하려고 했더니 이씨 소련하고 북한이 이건 막아버렸잖아. 그래서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48년 2월에 유엔 소총에서 남북한이 아니죠. 선거 가능한 지역에만 선거하자. 선거 가능한 지역 어디야? 남한이잖아.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됐던 게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립과정 치고 이만큼이면 아주 10문제 중에 가장 쉬운 한두 문제에 속하는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맞죠? 그 다음 진짜 이거는 초등학생 문제였어. 4.19 혁명이 일어나다 1960년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1972년 사이에 옳은 거 고르래. 와 진짜 반민족행위처벌법 내가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48년 9월을 하고 반민법 강조했습니까? 반민법 48년 9월, 농지개혁법 49년 6월, 기속재산처리법 49년 12월 이거 진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다 72년인데 72년 7월 4일이고 유신헌법이 72년 10월 유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7.4남북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의 독재 권력이 강화되었다. 바로 이 유신헌법 7차 개헌이죠. 7차 개헌의 배경이 7.4남북 공동성명이니까 아예 그냥 정답 딱 들어가는 거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91년 9월이고 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배경으로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는 것. 통일 파트에서 72년 7.4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얼마나 많이 씹어드렸습니까?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어쩌자는 이야기. 자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해설 강의를 직접 해본 결과 난이도 조금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분 좋지 여러분이. 난이도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하, 중도로 합격 점수는 95점 드리겠습니다. 한두 개 틀릴 수 있었다. 95점이면 뭐 진짜 여러분 영어하고 국어하고 법과목 선방했으면 한국사로 인해서 크게 여러분 공직자 되는데 손해보지는 않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솔직히 조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쉽게 출제됐는데 저는 그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생방 라이브로 동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기는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이건 쉬워도 너무 쉬웠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못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책들이 이 한국사 시장, 공무원 시장에서 먹혔고 자세하고 두꺼운 책들이 먹혔던 이유는 7급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7급 수험생들이 7급 공부하다가 안 돼서 9급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그런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하나 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이렇게 시험이 쉬워지고 있으니 이제는 두꺼운 개념서, 이론서는 버리자. 얇은 기본서, 필기노트까지도 이제는 통합해야 되지 않나. 저 이 해설 강의 이후에
제 공무원 교재에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중대 발표는 제가 또 자세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공무원 역사상 동영 모의고사를 생방 촬영한 것도 제가 처음이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죠. 7월 2022년 시험 대비 기본 이론 과정은 제가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서 라이브 생방 가능하도록 모두공에서 크게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생방 촬영이 가능합니다. 7월에 기본 이론 강의부터 제 연구실에 칠판, 전자칠판 다 갖춰져 있고 생방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모든 강의를 생방으로 여러분에게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을 정말 두꺼운 기본서, 이론서로 개념 강의를, 이론 강의를 강의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랑 시작 날짜, 강의 시작 날짜와 시간은 곧 공지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른 과목도 다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공직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은 공부 시간을 줄여서 한국사를 최고점 맞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 최대한 줄여드리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국사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를 맞게 해주는 강의는 저는 지금도 제 강의가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게 좀 그렇다. 뭐 유튜브도 하고 막 지금 대중서도 쓰고 여기저기 강연 문의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그런 걸 제가 다 억누르고 이렇게 공무원 수험생에게 마지막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려고 하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내년에 야 만세 외칠 거라고 자신합니다. 곧 생방 라이브 한국사 2022년 모든 시험 대비 기본 이론 강의를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 N 심화 이론 강의를 생방으로 라이브 할 거고 7월 초에 커밍 순 다가옵니다. 오케이.